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에듀톤 대회에 참여하게 된 가톨릭 관동대학교 휴먼정보팀 이다교, 최한아입니다. 저희 팀의 프로그램명은 윤리와 함께하는 샤랄라 RGB인데요.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알 수 있듯이 윤리와 정보의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색상 정보가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P-R, 즉 분홍색에서 빨간색을 뺀 값의 결과가 무엇인지 찾는 활동을 통해 색의 RGB 요소를 혼합하는 기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RGB 속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5차시로 구성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차시에서는 카드놀이를 통해 이진수와 십진수에 대해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차시에서는 카웃이라는 프로그램과 이전 차시에서 활동한 카드놀이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P-R, 분홍색에서 빨간색을 뺀 값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차시에서는 어플을 활용하여 P-R의 결과값에 대해 검증해보고 토론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4차시에서는 모둠 활동을 통해 인물을 탐구해보고 다음 5차시에서 뮤랄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전 차시에서 탐구한 인물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전체 수업안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차시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차시에서는 이진수와 십진수를 주제로 하였는데요. 학생들이 게임이나 학습 상황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하여 이진수와 십진수의 변환을 게임처럼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활동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카드놀이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보자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앞면에는 점이 찍혀 있고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는 카드를 제시합니다. 맨 오른쪽에는 점 1개짜리 카드가 위치해 있어야 하며 왼쪽으로 갈수록 이의 제곱만큼 점의 개수가 많아지도록 배열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카드를 활용하여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왼쪽 카드를 우선적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십진수 10을 먼저 예로 들어보자면 왼쪽부터 10이 되도록 배열하여 8개, 그리고 2개의 점이 찍혀 있는 카드만 앞장을 보여줍니다. 이후 앞면이 보이는 카드는 1로 표시하고 뒷면이 보이는 카드는 0으로 표시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10은 0, 1, 0, 1, 0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즉, 십진수 10은 이진수 0, 1, 0, 1, 0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카드놀이를 통해 교사가 다양한 의미의 십진수를 제시하면 이를 이진수로 쉽고 재미있게 변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기대하여 구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차시의 주제는 P-R, 분홍색에서 빨간색을 뺀 값을 모둠 활동을 통해 해결해 보는 과정인데요. 먼저 P-R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카웃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카웃을 통해 P-R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4개의 보기 중 정답이라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퀴즈를 풀어보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교사는 문제와 보기를 제시하고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4개의 보기 중 정답일 것이라 생각하는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저희는 이번 차시에서는 P-R 문제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지 않을 예정이라 모든 보기에 대해 정답이라 가정을 하여 학생들이 정답에 집중하기보단 모든 학생들이 어떠한 보기를 가장 많이 선택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후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하여 P-R의 결과값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첫 번째 차시에서 활동하였던 카드놀이를 활용하여 분홍색과 빨간색의 RGB 값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논리적으로 결과값을 찾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3차 시에서는 P-R의 결과값을 검증하고 토론을 하는 활동인데요. RGB 컬러 앱이라는 어플을 활용하여 분홍색에서 빨간색을 뺀 값을 RGB에 기반하여 검증을 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찾았던 값이 실제와 부합한지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보았습니다. 이후 많은 학생들이 정답일 것이라 생각했던 흰색에 대한 포용력을 다룰 예정인데요. 혹 실제 현장 상황에서 흰색을 정답일 것이라 생각하는 학생이 예상과 다를 경우에도 흰색을 연관지어 설명하고 다른 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색깔을 구분하는 AI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이슈를 제시해 주는데요. AI가 고릴라가 검은색이라는 이유로 흑인이라고 인식하여 이슈가 된 뉴스를 제시하고 이처럼 다양한 문제 위험성을 갖고 있는 AI를 활용하는 어플의 사용을 허용해도 되는가를 주제로 하여 토론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AI 소프트웨어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윤리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후 저희는 4차 시대 정보화 시대에서 윤리적인 태도를 갖춘 인물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룹을 구성하여 인물을 선정하고 트렐로를 활용하여 역할 분담, 탐구 진행 과정 등을 간단하게 정리하며 선정한 인물을 탐구하는 활동인데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1명을 선정하고 포용력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구상해 보았는데요. 피어 리뷰 과정에서 다른 팀에서 탐구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탐구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피드백을 주셔서 이 피드백을 수렴하고 탐구한 인물은 예로 들어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 차시에서는 이렇게 탐구한 인물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종이신문 등 다양한 정리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중 뮤랄이라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의 예시와 같이 직선, 곡선, 스티커, 사진, 그림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인물을 정리하고 다른 조의 결과물을 빠르고 쉽게 공유하며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생들은 총 5차시의 수업을 통해 저희가 이루고자 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진행한 실제 수업 시연 결과 소개입니다. 저희는 계획한 5개의 차시 중 3번째 차시를 실제 학교 현장에 나가 시연해 보았는데요. 이상과 현실은 상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꿈꾸고 계획했던 수업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완전히 빛을 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달랐는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시연을 해봤던 제가 선생님의 소개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매번 대학교 학우들 앞에서 15분에서 20분 간격의 수업 실연만 연습을 하다가 실제 학교 현장에 나가 학생들 앞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수업에 임하였는데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주고 적극적으로 큰 목소리로 참가해줘서 점점 안정감을 찾고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나가 수업 시연을 해보면서 계획한 것과 달리 아쉬운 점들이 무척 많았는데요. 우선 주어진 시간인 45분 안에 수업을 마쳤으나 7분이라는 시간을 일찍 수업을 마쳐서 그 부분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인 수업이나 토론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이나 느낀 점을 사회자 학생과 일부 학생들에게만 물어보았었는데요. 그 점이 아닌 한 명씩 모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만 간단하게 펼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순회하는 과정에서 사회자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될 팁을 전달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 학생들이 반론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다면 풍부한 토론이 진행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정리 문제를 끝낸 후에 한 번 더 총정리를 해줬다면 학생들이 보다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차시 수업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포용력을 지닌 인물 탐구로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탐구할 인물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언급하여 다음 차시에 진행할 수업에 대해 보충 설명을 했었다면 예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대한 예측이 더 잘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45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 영상을 보면서 평소 수업 시연할 때 자, 우리, 왜냐면과 같은 말 습관이라던가 잔 움직임의 여부, 동공지진과 같은 어색한 시선 처리와 머리를 만지는 습관 등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성찰해 보면서 다음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프트웨어나 AI를 많이 못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에듀톤 대회의 주제가 소프트웨어와 AI를 주제로 한 수업이었는데, RGB 어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P-R 활동까지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인공지능 AI에 대한 내용을 토론으로만 진행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히 피어 리뷰를 할 때 다른 팀의 피드백을 받았을 경우 흰색의 윤리적 특성을 통해 반인종차별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시고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수업을 다 진행하고 나서 흰색의 윤리적 특성을 알려준 후 인종차별이 아닌 고정관념과 엮어 AI에 대한 고정관념, 부정적 인식에 대한 토론 주제를 들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영상으로 보여주며 AI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다뤘다면 정보 윤리와 함께 AI를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생각만 해본 것이라 어떤 수업이 더 좋은 수업인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보완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또 다른 점은 토론 활동 중 순회를 통해 학생들의 어려운 점을 끌어내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할지에 대한 노하우가 많지 않아 잘 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의 낮은 경험치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근함과 상황에 대한 현실감을 주기 위해 학생들 본명을 언급하며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사전 동의는 받았지만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혹시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라는 염려도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포용력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수업 시간에 있었는데요. 포용이라는 초성을 칠판 판서를 이용하여 힌트를 전달했습니다. 이때 좀 더 큰 글씨로 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잘 이루어졌던 점들은 역시 학생들의 열정적인 태도와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대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수업에 임해준 학생들에게 너무 감사했으며, RGB 어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 학생이 있을 때 옆 친구들도 함께 해결해 주려고 나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사로서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수업을 통해 교사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게 생겨 제겐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소감도 간단히 들어보았는데요. A 학생의 경우 정보 수업과 윤리가 융합된 수업이라 색다르고 흥미롭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준 B 학생의 경우는 토론 활동에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조금 느껴졌는데, 선생님께서 중간중간 토론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팁이나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돌아다니시면서 수시로 확인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확인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풀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정정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오늘 수업을 총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C 학생은 예비 선생님과 교생 선생님이 많은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여 흥미롭게 수업에 임하였다고 말해주었는데요. 이 수업을 통해 AI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확인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에 정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D학생은 토론을 통해 AI와 관련된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자료를 찾고 토론 모두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수업 시연에 참여해주신 학생분들께 감사히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소프트웨어 AI 교육 페스티벌 에듀톤 대회 가톨릭 감동대학교 휴먼정보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